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인준모 전문가님, 오늘 리모델링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 오늘 리모델링 시청해 주신 두 분은 55세 남편분과 53세 아내분이십니다. 두 분은 이제 같이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설계사분에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보장을 좀 분석을 해달라고 저희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S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가지고 계셨고요. 2016년도에 20년 납 100세 만기 보장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두 분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월 39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고 아내분께서는 28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총 납입 금액을 보면은 두 분이 합쳐서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납입을 하신 기간을 제하고도 아직까지 남편분께서는 7,880만 원 정도를 더 납입을 하셔야 되고 아내분께서는 5,749만 원 정도를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같이 보장 분석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찝어드릴 때 이 두 분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 냈던 보험료를 좀 다 낭비한 것 같아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말씀드렸더니 더 마음을 안 좋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료 너무 많이 내고 계셨던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외에 문제점이 많았기에 이 리모델링 사례를 가지고 오늘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보장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리모델링 사연자분들은 50대 부부신데요. 두 분이서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7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크신 분들은요, 무료 리모델링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자, 현 상황을 좀 보면요. 각각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을 한 건씩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문가님, 대신 보장은 충분히 받고 계신 건가요?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두 분 모두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신 문제점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보여지는 보장 플랜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 가계 소득 중에 7%에서 12% 정도가 국제재무협회에 보면은 가장 적정한 보험료 지출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께서는 총 가계 소득의 15% 정도를 보험료 지출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과다 지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계심에도 가입 금액 및 보장 범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상 중대한이라는 용어가 붙기 때문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같은 3대 질병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일반 종합건강보험보다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 이론입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조차 CI 보험의 선지급 기능이 있지만 나머지 특약 부분에서 가입 금액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좋은 플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진단비가 모두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앞서 여러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좀 좋을까요? SRT를 타고 가는 게 좀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SRT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택시가 더 저렴하다고 해서 부산까지 갈 때 SRT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게 되면 택시비가 계속 오르겠죠. 하지만 SRT가 초기 요금은 더 비싸더라도 한 번에 내가 SRT 비용만 지불을 하면은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SRT 비용을 지불하고 부산까지 가는 것일 텐데 보장 플랜도 마찬가지로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경우 초기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속해서 계속 갱신돼서 오르는 보험료를 위험요율에 따라서 오르는 보험료를 지출하셔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평생 내셔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다소 갱신형 보험료보다는 조금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에 납입을 다 하신다면 보장 만기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보장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장과 저축과 노후에 쓰실 연금까지 이 CI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만능 보험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면서 다 마련을 하실 수 있다고 두 분 모두 착각을 하고 계신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네, 우선 임준모 전문가와 보장 분석부터 해봤는데요. 보험료 부담의 문제는 물론이고요. 보장 내용마저 좀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가입하신 보험증권에 대해서 자세한 무료 리모델링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우리 사연자분들이 좀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거든요. 정확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종신보험을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여러 설계사들이 하는 행태가 뭐 지금까지 이런 보험은 없었다. 뭐 보장인가 저축인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 마냥 이렇게 플랜으로 마련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종신보험에 추가납입 보험료를 넣게 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나 아니면은 변액의 운용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운용 성과에 따른 많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들으시고 가입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 종신보험보다 유리할 수 없는 이유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가 차감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계약에 종신보험에는 사망보험금, 일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하는 후유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저축의 기능을 제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료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위험료율에 따라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이 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추가납입 수수료를 활용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좀 수익을 보거나 이득을 보실 수가 없고 연금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연금을 확정 기간형으로 수령을 하시던지 아니면 종신으로 수령하시던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해지 환급형이나 저해지 환급형으로 보장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무해지 환급형이나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기간 도중에는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환급률이 떨어지거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 플랜을 가져가시게 될 경우에 일반형 종신보험보다 환급률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저렴한 보험료로 납입기간의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미리 낼 돈을 내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시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요새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플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에 맞게끔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또 종신보험이 필요하다 하시면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의 종신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요,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부족한 보장을 좀 보완해줄 신규 플랜과 더불어서 리모델링 결과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앞서 두 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CI 보험을 리모델링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안타깝게도 중대한 질병만 보장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보장 범위를 훨씬 넓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비를 둘 다 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실손 의료비 1년 갱신 15년 만기
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비교 좀 여러 보험사를 비교 견적을 통해서 입원 실손 5천만 원, 통원 실손 25만 원, 그 다음에 조제비, 약 조제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한도로 이렇게 실손 의료비 두 분 모두 마련을 해드렸고요. 3대 질병 또한 보장 범위 넓혀서 준비해드렸다고 했는데 모두 20년 납, 9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은 좀 다르게 보장 플랜을 들어갔는데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 두 분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를 맞췄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3만 1,000원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장 금액도 3천만 원 정도라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보다 보장 범위도 훨씬 넓고 보장 크기도 늘려드리는 그런 좀 플랜으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혈관 질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보장 크기를 훨씬 넓혀드리고 단순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나 중대한 뇌출혈 이외에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 금액을 설정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분께서 되게 걱정하시던 게 나중에 치매가 오면은 그거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80% 이상 정도가 돼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증 치매, CDR 척도에 따른 뭐 2점이나 3점부터 2점과 3점 둘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치매보험 플랜까지 같이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은 월 납입보험료 기존에 내시던 게 월 납입보험료 32만 3,799원 정도 절약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기존에 60만 원대 내시던 거를 30만 원대로 확 줄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를 총 납입보험료로 환산을 했을 때 약 7,700만 원 정도를 절약해 드리는 그런 리모델링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가구 소득에 대비해서 아까 7%에서 12%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 정도로 보험료 조정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적립보험료 없이 그리고 종신보험을 뭐 보장이나 연금으로 이런 기능을 뭐 탑재했다 이런 거 없이 순수 보장성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보장 플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CI 보험 선지급으로 인해서 높은 보험료 지출하고 계시던 거 그런 거 이제 보장도 더 넓고 보장 금액도 늘려드리면서 보험료 조절 잘 해드렸고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점은 단순히 한 보험 회사의 그런 설계를 통해서 받아보신 게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장과 보험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보험사들을 직접 저희가 선별을 해서 8개 보험사를 비교 견적해서 보장 플랜을 마련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결과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실손과 암, 또 이대 진단과 수술비, 여기에 치매까지 보장이 가능했는데 총 납입보험료는 8천만 원 가까이 좀 절약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무료 리모델링 통해서 앞선 혜택들 누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오늘 리모델링 사연에서도 등장했었죠. 암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암보험은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지만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꼭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만큼 암이 위험하고 암보험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임준모 전문가님, 암보험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말이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2002년 이전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타 피부암도 일반암으로 좀 보장이 됐었고 2006년 이전에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뭐 일반암, 특정암, 소외암, 유사암 등으로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암이라고 하는 이 C코드, 악성 신생물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모두 40대 이후의 연령에 따라서 모두 1위의 질병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발병 확률이 높고 발병이 됐을 때 충분한 치료비가 필요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암보험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하셔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료 리모델링에 이어서 지금은 연령별 사망 원인 짚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요. 편하게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현명 전문가한테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암보험의 여러 변화들 중에서도 특히 이 보장 범위의 변화는 꼭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나요? 네, 오늘 그러면 제가 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이 암입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통해 자라나는 악성 신생물 또는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람은 이제 신체에서 하루 수만 개,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분열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돌연변이 혹은 작은 혹이 생겼을 때 이를 양성종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양성종양까지는 사실 신체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이 양성종양이 계속해서 커져서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때 이를 악성종양, 흔히 말하는 암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는 암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험회사에서는 암을 5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보장되는 혹은 그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해감입니다. 고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암 치료를 할 때 고액의 비용이 드는 암들을 얘기하는데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뼈암, 두 번째로는 뇌암, 세 번째로는 췌장암, 네 번째로는 식도암, 마지막으로 혈액암, 흔히 알고 계시는 백혈병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해감이 있으면 치료비용이 적게 드는 소해감이 있습니다. 이 소해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특정암이라고 표현을 쓰고 손해보험에서는 소해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남녀 생식기암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사암입니다. 이 유사암은 암과 비슷한, 암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크게 6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임준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제자리암, 마지막으로 대장점막내암이 있습니다. 이 대장점막내암은 요즘에 일반암으로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장점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계시는 게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암들을 일반암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유사암과 특정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를 보시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차지하고 있는 전립선암이 눈에 크게 띄게 됩니다. 오늘 크게 이 3가지 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암입니다. 이 갑상선암의 원인은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데 이를 갑상선 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갑상선 결절 중에서 약 5에서 10%는 악성 결정 혹은 갑상선암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갑상선암의 5년 이후 치료를 봤을 때 완치율이 100%에 육박할 만큼 사실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고 치료 비용도 약 1,1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상선암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갑상선 중독증에 걸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체에 미치는 호르몬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오드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암이 전이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 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그리고 방광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치료 비용이 1,100만 원이다.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고 적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까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립선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력 그리고 비만,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주로 발병을 하게 되는데 완치율이 94%에 육박할 만큼 치료율도 굉장히 높고 치료 비용도 약 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평균적인 치료 비용이 굉장히 적은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사암
좀 소외감이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되게 적게 들고 암 전이 속도가 굉장히 느린 암인데 정말 이거 위험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뼈로의 전이가 80% 이상이 됩니다. 이 암이 뼈로 전이가 되게 되면 뼈암, 다시 말해서 고액암이 되는데 고액의 치료비 비용이 드는 암으로 바뀌게 되고 폐로 전이가 됐을 때는 사망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수술 부작용으로 혈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혈전이라는 것은 혈액이 응고해서 혈관을 막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질병으로 발전 가능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 검사를 미리 받고 자신의 유방을 절제하는 일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가족력 때문인데 유방암은 가족력에 의해서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2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5년 완치율이 92% 그리고 치료 비용이 약 1,800만 원 정도 들게 되는데 사실 크게 일반 암보다는 치료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긴 하지만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정암, 소외암, 유사암의 비중과 그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치료 비용이 적다고 해서 보험금도 적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전이 되거나 발전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후에 일반암 그리고 고액암에 대해서도 더 크게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며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증권을 확인하시고 내 암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발생 순위가 정말 높은 암들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럼 말씀해 주신 대장 점막내암과 여러 생식기 암 등을 일반암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보험 플랜 저희 임준모 전문가와 만나볼게요. 네, 발생 확률도 1위고 조현명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나 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소외감이나 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이런 암들도 저희가 관심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플랜 바로 새롭게 출시된 암 플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0세부터 70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만기는 80세, 90세, 100세로 선택적으로 플랜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보장이 넓은 암보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조현명 전문가가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장 점막내암이나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뭐 전립선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일반암으로 보장 진단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이 새로운 보장 플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100%에 육박한다는 이 갑상선암 이것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진단금을 주어서 수술과 치료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실질적인 병원비보다 훨씬 더 많은 진단금을 보상함으로써 이후에 내 투병 이후의 생활도 약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년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5년 이내에 암이 걸리신 분이 아니면은 어떤 질환이든 인수를 해주는 30년 갱신형과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암이나 백혈병, 간경화증, 에이즈, 그 다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질환만 아니면 무조건 인수를 해주는 이런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보험 플랜 만나봤는데요.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특히 갑상선 암을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암보험 플랜 상담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래 번호 02-2638-3999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모 전문가님, 특히 이 플랜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갑상선암 부분인데요. 여성들에게 유리한 플랜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상선암이나 2위로 보여지고 있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발병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조현명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 이후에 완치될 확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악성 신생물, 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약을 꾸준히 투여를 하시면서 지속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치료비가 얼마 안 드는 암이다라고 방관을 하시면은 이후에 약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전을 해서 더 심한 암이 발병을 했을 때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렇게 보험사에서 약관으로 세분화되게 이렇게 말하는 암들도 충분히 진단금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암들도 최대 보장이 가능하지만요. 특히 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여성분들 이 플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나눠보실 수 있는 번호 계속해서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플랜에서 가입 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셨는데 각각 장점은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임준호 전문가님. 네, 먼저 갱신형 플랜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형 플랜.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택시와 SRT를 얘기하면서 갱신형 플랜이 비갱신형 플랜보다 안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갱신형 플랜을 추천하냐? 이 갱신형 플랜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갱신 주기가 짧지 않고 3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는 긴 기간 동안에 걱정이 없는 그런 플랜으로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갱신형 플랜보다 인수 조건이 더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암이라는 질병만 없으시면은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고 비갱신형 플랜보다 훨씬 가입 금액이 유사암의 가입 금액이 높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료를 비교해봐도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가입을 하셔도 58,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나오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으로 3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갱신형 플랜을 좀 살펴볼 텐데요. 비갱신형 플랜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아니면 백혈병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질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좀 더 갱신형보다는 까다롭지만 좀 더 건강한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정해놓고 뭐 20년만 이렇게 납입을 하시면은 내가 정한 만기까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보다 적게 가입되지만 비갱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비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53,000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세임에도 불구하고 60세 때 가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4만 원대라는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상품이 출시되는 만큼 꾸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암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플랜을 비롯해서 암보험 관련해서 궁금증과 또 문의할 게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보험 36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아래 번호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병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비하는 2대 질환 보험도 참 중요할 텐데요. 이번엔 조현명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대 질환에 대한 정보들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1위 질병인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흔히 3대 질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암, 그리고 뇌, 심장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부위 질병 중에서 가장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이 바로 뇌와 심장 질환입니다. 이 뇌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혈관 질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 질병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많이 지방 같은 거를 섭취해서 피에 지방이 많아지는 고지혈증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혈압이 빨리 도는 이제 고혈압 같은 것들로 인해서 동맥에 피가 막히게 되고 동맥 경화가 일어나며 이게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혹은 뇌졸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또 다른 원인으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혈관에 들어와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들이 계속해서 발병 확률과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 보험에서 이대 질환이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뇌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할 때는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속에 호스를 집어넣어서 호스를 팽창시켜 혈관을 팽창시키고 막혀있는 혈관에 혈액이 공급되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이외에도 관상동맥 확장술,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카테터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 카테터 삽입술과 스텐트 삽입술의 차이점은 들어가는 호수가 다르지만 스텐트 삽입술은 뇌에도 그리고 심장에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심장만 삽입 가능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를 보시게 되면 약 95%는 비관열 수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관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을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고 피를 보는 수술이 관열 수술 정도라고 정의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했을 때 한 번 수술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회 이상 평균적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진단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혈관, 심장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보장이라는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속 반복 보장되는 수술 특약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동맥 경화가 왔을 때 심장에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협심증에서 좀 더 발전하면 심근경색이 되고 심근경색에서 더 발전을 해야 급성 심근경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권을 보고 계시면 이 급성 심근경색 부분만 보장이 많이 되시고 이 허혈성 심장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넓은 보장의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성 심근경색 중에서도 보장이 굉장히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CI 보험입니다. 이 CI 보험은 이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보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의 심장 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서 심근으로의 혈액이 급격하게 차단이 되면서 비가역적인 괴사와 함께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가 나타난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장으로의 혈액이 공급이 차단돼서 흔히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급성 심근경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CI 보험은 여기에서 두 가지 요건을 더 충족을 해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심전도 변화가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심전도 체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호흡이 곤란할 경우에는 심전도 이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좀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심전도 변화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CKMB라는 효소가 발현을 하게 되는데 이 CKMB라는 효소는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생기는 효소로서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4.9 사이에 정상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4.9를 넘어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되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증명을 해야지 CI 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말로 받기 힘든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장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CI 급성 심근경색인지 혹은 일반 급성 심근경색인지 더 나아가서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혈관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만 보장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약 9% 정도밖에 발병 확률이 되진 않지만 다들 되지 않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으로 크게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혈관이 막혀서 터져서 뇌출혈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은 정말 가능성도 적고 내가 보험을 들었을 때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I, 뇌졸중, 뇌출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거나 혹은 뇌출혈로 인해서 내가 쓰러졌을 때 단순히 그것을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서 약 25% 이상 제 상태가 내 신체에 남아 있어야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내가 병원에 쓰러져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나서 약 6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직원들이 찾아와서 지금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목욕을 했을 때 내 몸의 일부를 때로 밀 수 없다든지 혹은 생선살을 제대로 바를 수 없다든지 옷을 내 스스로 잘 입지 못한다든지 100m 이상 평지에서 걷지 못하는 이런 상태들을 다 포함을 해야 26%가 됩니다. 한마디로 내 몸이 정말 원하는 상태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정말 어렵게 25%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일 때 CI 보험이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진단금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뇌혈관 질환이나 혹은 뇌출혈, 뇌졸중까지라도 반드시 보장되는 것으로 새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현명 전문가와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앞선 내용들 보험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가입한 보험 또 가입할 보험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이번엔 보장 범위 넓은 검증된 플랜도 만나봐야겠죠. 두 가지 타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임준모 전문가님, 먼저 어떤 플랜 만나볼까요? 예, 먼저 기존에 병력이 없으셨던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이대 질환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0세에서 70세까지 병력만 없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인데 특징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기본 일반형 플랜보다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3% 이상 질병 후유장애가 보험료가 더 다운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치매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암 수술에 동반된 위나 난소나 대장 절제 같은 부분 그리고 M 코드를 동반한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까지 모두 보장을 가입 금액의 퍼센트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만 없으시다면 뇌혈관과 허혈성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 있고 이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다는 게 이 플랜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도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로 6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만약에 이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납입 면제가 된다는 그런 강력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장 내역 살펴보면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대 질환을 좀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화해서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허혈성 질환 심장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는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 매해 지급될 수 있도록 3,000만 원까지 이렇게 플랜 마련해봤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특약도 3,000만 원 가량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나 질병 구분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탑재되어 있고요. 입원 일당은 물론 34대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이런 부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플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암 수술비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수술비 약물 치료비나 뇌혈관 심장 관련된 그 다음에 인공관절 관련된 수술비도 이렇게 들어있고 운전하시다가 발생하실 수 있는 합의금 같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벌금을 내게 되실 경우에 관련해서 그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운전에 관련된 특약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분들을 위한 무해지 2대 질환 종합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알차죠.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먼저 나눠보시고요. 네, 앞선 혜택들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프신 분들 위한 플랜도 만나보겠습니다. 임준모 전문가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플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눠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건강한 분들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플랜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합보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굉장한 특징일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안 받으셨고 또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안 받으셨고 또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진단이나 수술, 입원 기록이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신 유병자 플랜입니다. 유병자 플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장 범위가 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5대 납입 면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상해나 질병의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플랜의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된다는 점이 이 플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유병자 종합보험, 325 유병자 보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번호들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플랜 내용 다시 한번 보니까요. 보장 범위를 알아볼 때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여기선 가장 큰 보장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 플랜이 좀 예외적인 건가요? 임준모 전문가님.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에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진단비와 수술비로 나눠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이 계실 겁니다. 심장 질환에 관련된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 앞에 허혈성이라는 이런 특약 앞에 허혈성이라는 게 앞에 붙게 되는데 허혈성이 뭐냐? 혈액의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심장의 질환을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심장 질환 관련된 수술비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플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I21과 I22 그리고 I23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I21부터 I25 중에서 I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I20 협심증부터 I25 허혈성 심장병까지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급성 류마티스 열이나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심장질환들의 특징은 먼저 살펴보면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주는 몸에 주는 신호가 갑자기 불규칙해지면서 몸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되는 심근이 약해지면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피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심장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없는데 이 부분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그냥 심장질환 관련된 수술비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혈 심장 수술의 면책 사항을 보면 심부전증이나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심부전증이나 아니면은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부정맥이나 아니면은 뭐 우심실, 우심방, 좌심실, 좌심방 이렇게 4개의 방에 혈액이 순환되게 되는데, 이 순환이 될 때 이 흐름을 조절하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흐름을 조정하는 판막이 퇴행성으로 약해지거나 갑자기 기능에 저하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심장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제가 말씀드린 심내혈관 수술비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내혈관 수술비 플랜 살펴보면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간편 가입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1,000만 원 가입 가능하고 따로따로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보장 마련하실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71대 질병 수술이라고 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이나 뇌혈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간질환이나 이런 부분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다발성 13대 질병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나 뭐 백내장, 생식기 질환 그런 부분 보장을 받으시고, 35대 생활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뭐 담석증이나 아니면은 뭐 후두염, 편두염으로 인해서 수술 받으실 경우, 그리고 실비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치질, 치액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 71대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수술에 관련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 20년 갱신, 긴 갱신 주기 가지고 있고요. 100세 만기로 했을 때도 60대 이후 분들이 가입을 하셔도 6만 원에서 7만 원대 보험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